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은 41번째 육친의 희귀에서 정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 일간이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른 것을 말한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성실하게 노력한 대가만을 받는 성향이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성실, 노력, 근검절약 정신이 배어있고 신용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정당한 취득이며 안정, 신용을 말하며 약속을 어기는 일이 별로 없다. 직장생활을 천직으로 알며 허례허식이나 낭비가 없고 근면, 검소, 절약, 저축을 생활신조로 구두쇠 같지만 합리주의자이며 부모에 효도하고 가정도 잘 돌본다라고 말합니다. 발을 정자를 썼다는 의미는 은과 양이 배합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정제라고 하는 재물제자지요. 그래서 발을 정자와 재물제자를 썼습니다. 바르게 얻는 재물이다 이런 말을 나타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게 얻는다는 의미는 노력의 대가만큼을 바라게 되고 노력한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재물을 말합니다. 횡재라든가 이런 어떤 편법보다는 그러니까 정제 기질은 정당한 노력을 얻는 재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하다 보면은 도덕적이기도 하고 정의롭기도 합니다. 또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항상 노력도 하고요. 저축심이 강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꾸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이기도 하고요. 조금 인색한 면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재물은 뭐 벌어들이는 것보다는 관리하고 알뜰하게 지출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색한 경향도 조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또 조금 더 어떤 다른 사람이 뭐 잔머리를 써서 얻는 수단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타인을 조금 뭐 정확하게 믿는다라든가 이런 기질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뭐 수확한 곡식, 월급, 때로는 연금, 월세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연금과 월세 같은 경우는 뭐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얻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연금을 얻기 위해서 그 월세를 얻기 위해서 어떤 쌓은 노력이라든가 이런 걸 쳐서 때로는 정제라고 하는 것은 매달 일정하게 나오는 금액들을 말을 합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월급이라 그래도 뭐 어느 날은 뭐 수당별로 받는 월급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다라고 해서 어떤 달은 1,000만 원, 어떤 달은 1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것들은 월급이기는 하지만은 월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제에서 얻는 재물은 일정하게 꾸준하게 나오는 재물들을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뭐 월급도 일정하게 꾸준하게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연금이라든가 월세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뇌물이나 공돈을 좋아하지 않으며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하지 않고 이 부적절한 이 단어는 아주 정제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정제가 싫어하죠. 그래서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하지 않고 노력한 대가만을 바라는 점은 좋으나 단점이 있다면은 금전을 활용할 줄 모르거나 인색하여 약자를 돕고 싶어도 아까워서 도와주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이제 금전을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은 돈을 벌어들인다라고 하는 걸로 따지면은 위험성이 누구나 있지요. 어떤 내가 뭘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위험이 분명히 있는데 정제는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여러 가지 활용이라든가 뭐 어떤 뭐 주식이라든가 요즘 시대로 따지면 주식이라든가 뭐 어떤 뭘 크게 투자를 해서 조금 무리하게 해서 집을 산다든가 대출금이 많다든가 이래서 뭐 투자하는 것 자체를 조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금전을 활용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섬세하고 자상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지식하다 보니 근데 자상하고 섬세하긴 합니다만은 고지식합니다. 반듯하게 행동을 하지요. 뭐 조금 더 뭐 요즘에 꼭 그런 경우가 있긴 하겠습니까만은 그지 결혼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라는 이런 첫날 밤도 안 됩니다. 라든가 이런 그래서 유흥이라든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인이라든가 이런 걸 사귈 때는 재미가 없지요. 매력도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서프라이즈 이런 것도 잘 없지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하게 되고 자기 범위 안에서 하게 되고 또 무리한 걸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애인으로서는 재미가 없지만은 남편, 아내 역할은 최상이며 가정을 등한시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했었을 때 가정을 우선으로 책임지고요. 또 무리하게 하려다 하지 않다 보니까 뭐 크게 성공까지는 없습니다만은 대박은 없습니다만은 쪽박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제를 이런 기질이 있지요. 그래서 뭐 정제가 일찍 있다, 연애 있다 이랬었을 때는 보통 보면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연상의 여인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조상이라든가 이런 선조의 집안의 가풍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거는 길하게 작용했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이제 내용들은 긍정적인 설명들은 정제가 길하게 작용됐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조금 더 흉하다든가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것들은 정제가 흉하게 작용했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정제가 너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말하지는 않지요. 정제가 정확하게 좋게 구성되어 있는가 나쁘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우선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애에 있었을 때 정제는 좋게 구성되어 있으면 선대 유산 있고 선대가 괜찮았고 조상덕도 있고 때로는 이건 뭐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일찍 여자의 인연을 맺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 사귄과 동시에 결혼이라고 하는 걸 같이 여기긴 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꼭 사귄다라고 해서 꼭 결혼이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여자의 인연을 빨리 맺는다. 때로는 연상의 여인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월요에 있었을 때는 어떨까요? 뭐 이것도 뭐 부모가 재산이 있거나 부모가 재산 가이거나 부모의 덕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걸 말하기도 합니다. 일에 있었을 때는 일지에 이제 정제가 있었을 때 뭐 배우자 덕이 있고 때로는 뭐 처와 유정하거나 금전의 여유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하기도 하죠. 또는 뭐 백년해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에 있었을 때는 정제가 백년해로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결혼에 좀 늦기도 하죠. 때로는 시에 처가 있었을 때는 뭐 이게 연월에 또 있으면 혹시 재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흉하게 구성되어 있었을 때는 그런 어떤 것도 있고 때로는 정제가 좋은 역할을 할 때는 자식이 나한테 금전적인 어떤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제가 이제 사주에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정제가 많을 때는 남자 입장에 따지면 어떻습니까?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를 원하지요. 그래서 정제는 배우자를 말을 합니다. 본부인을 말을 하는데 그런 정제가 많다가 보면은 이성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겠지요. 꼭 색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여자를 인연을 맺기는 하겠지만은 좋은 여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뭐 좋은 여자긴 하겠지만은 그 좋은 여자가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요. 때로는 한 번 더 인연을 맺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인색하거나 구두쇠이거나 때로는 이게 이제 좋지 않은 면으로 설명할 때는 재물의 기복이 심하기도 하고요. 재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제가 없는 건 어떨까요? 결혼을 조금 늦게 하는 게 좋겠지요? 뭐 봉급 생활보다는 아무래도 뭐 상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장사 같은 재물을 원하는 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조금 축적하거나 보존하거나 알뜰하거나 때로는 뭐 이런 기질은 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또 정제 활용해서 설명을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정제 활용. 정제가 귀하려면 강왕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까 했듯이 정제가 좋은 작용을 하려고 할 때는 제일 먼저는 신강해야 된다. 강하거나 왕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정제가 형, 충, 공망이 되거나 신약이 되면 항상 재물에 손실이 많다. 형충, 공망, 신약 이 문제는 꼭 정제가 살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제는 강왕하거나 형충 공망이 되면은 재물의 소비가 많다.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정제가 식신상관에 뿌리가 있으면은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이건 아까 식신상관은 저 정제와 편제 뿌리 역할을 합니다. 원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신생재 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재물을 얻는데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말하기도 합니다. 정제가 정관을 생해주면 직위가 높고 출세가 빠르다. 이게 또 이제 재생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오행의 상생상극에서 보다 보면은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금은 수를, 수는 목을 생하죠. 목 입장에 따지면은 재는 토는 재인데 그 재가
금을 생합니다. 토생금 하지요. 그래서 정제가 정관을 생해주면은 직위가 높고 출세가 빠르다. 재생관의 작용입니다. 신약사주가 정제가 많으면 조실부모하고 아내와 인연이 약하다. 이게 이제 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제는 부인이기도 하지만은 많다라고 하는 게 일단 아버지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정제가 꼭 편제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배우자, 뭐 아버지의 인연이 약합니다. 이렇게 아내와 인연이 약합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제가 간합이 되면은 정이 있어도 큰 재물을 얻기는 어렵다. 이제 정제가 간합이 돼서 좀 봐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일간과 합했을 때를 말합니다. 정제가 있는데 간합이라고 해서 뭐 월간하고 연간하고 합한다. 이거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과 월간, 때로는 시간과 연간이 이렇게 합한다. 이런 것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게 보진 않습니다. 단 간합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간과 합할 때는 간합이라고 하는 의미는 좋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유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합이라고 하는 의미는 묶여 있지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이는 합의되어 있으니까 좋기는 하겠지만은 이럴 때는 재물도 묶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큰 재물을 얻기는 어렵다. 신왕 제왕이면은 큰 재물을 얻고 관왕이면 발달 번창한다. 그래서 재물은 신강해야 되기 때문에 신왕하고 제왕하면은 재물을 얻고 신왕하고 관왕하면은 재관이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명예도 큽니다. 이런 말입니다. 정편제 혼잡은 재물을 얻어도 상관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많다라고 하는 의미는 보통 3개부터 많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3개, 4개. 근데 많다라고 하는 의미는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주 좀 뒤에 가면 배우긴 하겠습니다만은 정제만 쫙 많았었을 때는 오히려 좋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가 많다라고 했었을 때는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혼잡이 되어 있을 때는 정제한 게 있거나 편제한 게 있었을 때 혼잡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음과 양이 같이 있었을 때 혼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제 한 개와 편제 한 개밖에 각각 하나씩만 있어도 이럴 때는 혼잡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혼잡이라는 의미는 좋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혼잡이 있었을 때는 재물을 얻어도 상관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성이 내 사주에는 길하게 작용할 때는 아까 했듯이 뭐 신강해야 되고 뭐 때로는 식신상관에 뿌리가 있거나 관이 있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겠죠. 그래서 처라든가 여자덕이 있고 결혼 후에는 좀 더 성공을 하게 되고 재물로서 성취하게 되고 유산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배우자 덕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주변에 나한테 덕이 되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흉하게 될 때는 제가 재성이 있다고 해서 흉하다 꼭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뭐 뒤에 꼭 나올 때는 재성은 편제도 같이 포함이기도 합니다만은 부도 때로는 근별로 인해서 관제구설 그래서 뭐 이거는 비견이 있었을 때 비견이 많았었을 때 제로 형제 때문에 식신이 있었을 때 제가 부실할 때는 뭐 아랫사람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여자 때문에 아내 때문에 관이 문제 있었을 때는 정부에 관련돼서 그 다음에 뭐 인수가 문제 있을 때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문서 때문에 어떤 관제 구설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이혼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때로는 뭐 금전의 노예가 되거나 때로는 이중인격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가 너무 깨끗해도 뭐 또 돈이 따르지 않지요. 뭐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깨끗해야 물이 너무 탁하게 되면 또 돈이 흐르지 않습니다만은 적당히 깨끗해야 재물의 인연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크게 말하면은 돈을 벌고 싶다, 재물을 잘 유지하고 싶다, 관리하고 싶다 이랬었을 때는 뭐 아침 저녁으로 매일 뭐 조그만 금액이든지 저축을 하고요. 욕심을 부리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용신방향으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튼튼했었을 때는 재를 관련된 거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때로는 내가 재는 있지만은 신약했었을 때는 내가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한다든가 이랬었을 때는 또 재물의 인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뭐 목욕을 하면서 항상 몸을 깨끗이 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일상에서 크게 함부로 벗어난 일들을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이거는 돈을 벌기는 하지만은 큰 돈을 벌거나 벌었다 해도 어떤 나쁜 의미로서 한 방에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제의 의미는 돈을 벌려고 할 때는 일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벗어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귀하고 좋은 것은 하나씩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늘의 태양이 우리 이제 음양이라고 하는 걸로 봤었을 때는 하늘의 태양이 한 개가 떠 있으니까 그런데 두 개 떠 있다. 하다못해 태양이 너무 가깝게 있었어도 우리 지구상의 모든 초목들은 다 없어져 버리겠지요. 그래서 모든 명리학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귀하고 좋은 것들은 한 개씩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개 있으면은 그 귀하고 좋은 작용이 떨어지지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공기 같은 거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기는 반드시 필요하죠. 한 10분만 없어져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 흔하다가 보니까 그 귀함을 잘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이 너무 좀 귀하고 흔한 편은 아니지만 귀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근데 유럽, 뭐라 그래야 될까? 중동이라든 데 가면은 물이 너무 귀해서 물값이 엄청 비싸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따지면은 귀하고 좋은 것들은 꼭 하나씩만 있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정제와 정관이 어울리면 재관 쌍미격으로 귀격입니다. 라고. 그래서 재와 관이 쌍으로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재생관으로 신강할 때 귀한 작용이 무궁하다. 그래서 이거는 재가 생합니다. 관을. 그러니까 신강할 때는 귀한 작용이 무궁하고요. 재생살은 이제 재가 생하는데 살입니다. 관을 생하지 못한다. 관이 정관이라는 느낌보다는 편관, 살, 귀살 이런 느낌이지요. 그래서 신약할 때는 마누라와 돈이 무섭습니다. 재생살은 조금 무섭습니다. 제극인인데 재와 인수가 중환을 이뤘을 때 생긴다. 제극인이란 말은 재는 인수를 극합니다. 그래서 재와 인수가 서로 중환을 이룰 때 생기는 건데 제극인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는 남자 입장에 따지면 여자입니다. 인수는 남자 입장에 따지면 어머님이지요. 그래서 재와 인수는 서로 극하는 사이입니다. 재가 인수를 극하지요. 그러다 보니 고부간의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도 역학에서 재긍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협의가 딱 나와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고래고척부터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사이가 별로일 것이다. 이게 재극일의 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재극인이지 이렇게 설명해 놨죠. 재를 탐하면 인수가 상하게 된다. 신강하면 작용력이 약하다. 재와 식상이 독립하거나 일지로 합의되면 장모 모시고 삽니다. 같은 식상은 내가 어떤 형태로든 장모 처가를 말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재가 기문관살이면은 아내가 신경쇠약이거나 신경예민이다. 이제 기문관살은 조금 뒤에 배우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신경이 예민하고 까다로운 말을 하지요. 그래서 재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추가로 넣으면은 이제 고서에 보면은 명리학 고로에서 병정일간이 금이 투가 나면은 병정일간이 금이 투가 나면 이제 부자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로 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대체로 현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인수 같은 경우는 문서를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집을 살 때는 돈을 내보내고 문서를 얻는 거죠. 그래서 문서운이 좋고요. 집을 팔 때는 문서를 내보내고 돈을 얻는 겁니다. 이럴 때는 재운이 되어야 금전을 잘 얻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주에서 구성해서 오행이 목이 재일 때는 어떨까요? 목은 재니까 이게 금방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지요. 꾸준하게 키워야 됩니다. 꾸준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장기간을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재물일 때는 좀 빠르고 빨리 얻기도 하고 빨리 끊어지기도 하지요. 이게 아무래도 재 속성인 것 같습니다. 토가 재물일 때는 어떨까요? 이건 이제 조금 습토라고 하는 물기가 있는 흙이 좋습니다. 사막과 같이 바짝 마른 흙은 금방 바람과 구름에다 흩날려 버리지요. 그래서 습토가 물기가 있는 흙이 좋고요. 이거 진토라든가 때로는 축토 이런 것들이 좀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이 재일 때는 어떨까요? 현금이지요.
금속이고요. 뭐 이런 걸 말을 하고 수가 재물일 때는 변화무쌍합니다. 이럴 때는 금전의 융통업이라든가 재물과 관련된 어떤 뭐 요즘 뭐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뭐 증권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어떤 재물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즘 뭐 사채놀이 이런 거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뭐 돈놀이, 일수놀이 이런 걸로 했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실제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자년, 정해월, 갑인일, 기사시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주를 볼 때 늘상 말씀드렸죠. 여기에다가 오행을 먼저 붙여봐라. 그래서 기토는 음해토, 그 다음에 간목은 양해목, 정화는 음해화, 경금은 양해금, 사화도 양해화, 인목도 양해목, 해수도 양해수, 자수도 음해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행의 합계는 여러 개를 따지다가 보니 오행은 뭐 그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오행은 다 골고루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일간의 특징, 간목의 특징이 있고요. 간목은 겨울과 가을에 태어나면 좋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겨울에 태어났죠. 절기를 잘 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올리면 경금과 정화가 있으면 좋은데 연부터 경과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일찍부터 발달하였겠네요 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강신약을 따졌었을 때 갑이 1점, 여기도 1점, 그래서 갑이 2점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1점, 그 다음에 월지는 2.5점의 힘을 가진다고 했었죠. 그러면 월수가 월지가 2.5점, 3.5점, 목이 1.2점, 그래서 5.5점의 힘을 가집니다. 그러면 신강한 사주지요. 그래서 5.5점의 신강한 힘을 가졌었을 때는 내가 사주가 중화를 위해서는 신약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 힘을 빼는 화, 토, 금의 운을 찾습니다. 그래서 화토금을 찾다 보니 화토,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금, 토, 그 다음에 화, 그 다음에 화금, 그 다음에 금토, 때로는 목토, 때로는 목금, 뭐 이런 것들처럼 목토 이렇게 해서처럼 운으로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5, 25, 35, 45는 뭐 천간도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 정도만 해도 운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합이 있느냐 이런 걸 보죠. 천간의 합에는 뭐 여기 보면은 갑기합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갑기합. 지지는 합이 있느냐? 인해합목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이라고 하는 어떤 수국에서 해자축 수국에서 이 자리에서는 뭐 축은 빠졌습니다만은 뭐 해자축이라고 하는 수국에서 해자라고 하는 방국도 있고요. 뭐 이렇게 형은 그 다음에 합은 보고요. 그 다음에 형이 있느냐? 형에서는 인사라고 하는 형입니다. 인사의 형은 뭘까요? 이제 신이 빠진 형이지요. 그러다 보니 인사신의 형 25대 5의 신의 기세. 이것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신이 있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충이 있느냐? 충을 봤었을 때는 여기 갑경충이 뚜렷하게 자리해 보입니다. 한 칸 건너 있죠. 그래서 뭐 작용이 없다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는 뭐 있다 정도. 그 다음에 사해충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또 중간에 한 칸 건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충의 작용은 강하게 있다라든가 뭐 있기는 하지만은 강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파가 있느냐? 뭐 인해파, 뭐 인해는 합도 되고 파도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뭐 인사, 뭐 이것도 그렇고 뭐 크게 파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작용이 커 보이지는 않지요. 그 다음에 육친을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일단 육친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일간과 제일 먼저 기토와의 관계를 보면은 목이 토를 극합니다. 목국토 하니까 내가 극하는 것은 정제와 편제지요. 근데 음양이 다를 때는 정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목과 화와의 관계는 목생화합니다. 음양이 다를 때는 상관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음양이 같을 때는 식신이겠죠. 그 다음에 목과 금과 관계는 금극목합니다. 나를 극하는 것은 편관과 정관인데 음양이 똑같다 보니 편관이고요. 그 다음에 사화라고 하는 걸 보면은 목이 화를 생합니다. 목생화하지요. 그때 음양이 같을 때는 식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과 목의 관계는 서로 오행이 똑같고 그 다음에 음양도 똑같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비견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해수는 수생목합니다. 그래서 나를 생하는 것은
정인과 편인인데 음양이 같다 보니 편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자수도 똑같이 수정목인데 음양이 다를 때는 정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배운 대로만 따지면은 사주는 간복이 겨울에 태어났고 경정을 천간에 두고 있으면서 시간에 재까지 두고 있는데 그 합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사주가 뚜렷하게 괜찮죠. 이분은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분이긴 하지만은 아마 지금은 퇴직을 하셨나? 올해 이제 경자생이니 만 60은 넘었겠지만 글쎄 퇴직을 아직 나이는 공직에 있을 나이기는 한데 하여간 지금은 공직에 제가 만났었을 때는 공직에 있는 분이었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재생살, 재생관 이런 것도 사주에서 좀 살펴보고요. 재성 같을 때는 이제 경제운 같은 게 특히 길할 때는 배우자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배우자 인연을 맺고요. 재물의 인연도 없고 처의 덕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땀 흘려 일을 합니다만은 더욱 땀 흘려 일하는 기질까지 있습니다. 흉하게 작용할 때는 어떨까요? 금전의 주의력이 많고요. 또 손실이 생기기도 하고 돈에 욕심 부리다가 배가 망신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자 때문에 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요. 아내 때문에 여자로 인해서 삼각관계가 생기거나 때로는 정제가 크게 대운의 내 사주에 정제가 뚜렷하게 있는데 또 대운에서까지 정제가 왔다. 이랬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부부 문제 때문에 또는 이혼하거나 별거하거나 이런 으로 인해서 좀 배우자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제입니다. 정제가 귀성입니다. 좋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좋게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정제가 구성이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데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제가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좋다 나쁘다를 판별하지 말고 좋게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는 정제가 좋은 작용을 할 것이고 나쁘게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는 정제지만은 나쁜 작용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정제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1번째 정제론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